네, 김기태 변호사님은 조금 이따 오실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합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훈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 이제 여기 계단 올라오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학원 수업을 들으러 이 계단을 올라왔었거든요. 합격을 해서 올라오는 이제 첫 계단이었는데, 와, 정말 합격을 해서 내가 다른 수강생 분들께 이렇게 합격 소식과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 날이 왔구나 하고 정말 감격스러웠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거의 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셨고 조만간 되실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빨리 누리시는 날 오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영상을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잘 안 들리면 빨리 말씀 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각자가 정말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보는 시험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고3 수능이다. 그럼 대충 조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 다음 또 합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분은 또 이제 저랑 다른 조건 속에서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비교되면서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고 중학생 자녀를 두었고, 다행히 이제 주변 가족들은 다 건강합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크게 이렇게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입대 전과 후에 응시했던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고 이제 회사 법무팀으로 취직을 해서 세계 회사에서 18년간 이제 국내 법무 담당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어떤 미국 법의 룰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편인 겁니다. 전공자 수준으로 어떤 법률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경은 갖췄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공부나 시험의 동기는 이제 뭐 제가 목표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뭐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제 현재는 기업 법무팀에도 그렇고 로펌에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분들이 정말 많고 실력들도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면 현재의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는 잡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물론 또 미국 변호사는 이제 저의 오랜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능력은 이제 외국 경험이나 이제 국제 해외 업무 경험이 적어가지고 플루언트 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국내 법무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리딩 쪽은 그래도 이제 학창 시절 이후로도 이제 영문 기사 같은 걸 꾸준히 읽어서 이제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모르는 단어 찾으면은 리딩은 크게 부담 없이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읽으면서 문제도 풀고 뭐 내용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라이팅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합격을 해보니까 MPT나 ME는 저처럼 이제 라이팅 어려워하는 분들도 선방하실 수 있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KTK에서 그래도 권장 드리는 그런 점수는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기간하고 시험 준비 기간은 20년도하고 21년도에 2년간 일단 학점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미국 법학과 석사하고 이제 미국 커네티컷 주립대학 LLM 연계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학점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 상반기에는 UDSL 저희 KTK의 비학위 과정에서 또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학점 취득을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이제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KTK 아카데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림에서 졸업생 스터디를 짜줬는데 졸업생 스터디로 같이 시험을 준비를 했고, 이제 23년 2월에는 제가 시험을 봤던 그 달에는 한 달간 이제 휴가를 내고 풀타임으로 마무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은 현지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는 위트는
이제 3.5점이 목표였는데 이제 6점 만점에 3.5점이 목표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MB 쪽은 그 75점이 목표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해가지고 이제 합격 점수를 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느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시간 순서죠. 그래서 학점 취득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시험 준비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마무리, 또 시험장에서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합격하려면 MB 몇 점 이상 맞고 MPT, ME 몇 점 이상 맞아서 최종 266점 맞아야 되니까 그걸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간 순서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전부 다 지금 마지막 시험 준비 기간이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UDSL 과정과 같이 이제 학점 취득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비전공자가 많으시니까 저는 비전공자 아니지만 비전공자 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이 학점 취득 과정 때 정말 수업을 충실히 듣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가능하면 이제 KT 과정도 병행을 해가지고 이 전공자 수준으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 시간하고 공부량이 조금 그 과정에서 갖춰져서 전공자 수준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그 다음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JD 과정을 하고, 그 다음 뭐 바브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도 당연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학점 취득 과정에 있으시다면, 이 기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업도 충실히 듣고,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KT 과정도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이제 비전공자 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전공자 분들도 잘 준비하시면 이제 빨리 되긴 하는데 또 빨리 못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면은 어쨌든 학점 취득 과정에서 공부량이 좀 쌓일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법학적 사고력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룰에 대한 지식도 조금 있고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초죠. 기초가 약하면 시험 준비 기간에 조금 어렵고, 그게 결국은 결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한참 학점 취득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는 전공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만약 전공자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또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분이 정말 빨리 되셨고 쉽게 되셨고, 그러니까 전공자는 이미 사실 공부가 많이 되어 있죠. 근데 미국 룰을 습득하는 것도 엄청 빠르고 이해하기 쉽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미국 학점을 딸 때 그걸 열심히 하니까 마무리 시험 준비 기간 거쳐서 조금 그래도 잘 무난하게 합격하고 그러는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전공자 한 분도 지금 7월 시험 보시는데 그분도 이미 학점 취득 과정 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7월 때 반드시 합격을 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회사 일에 우선을 둬야 돼가지고 제 여건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듣고 레포트만 제출하고 C 학점 이상 목표로 해서 중간 기말고사 보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났지만 그 다음 1년간 이제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회사 일보다는 공부에 우선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극복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저처럼 학점 취득은 끝났고 시험 준비 기간에 있는데 사실은 학점 취득 때는 공부를 충분히 못했다. 하지만 나는 전공자여서 그래도 나는 시험 준비 기간 잘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지금 이제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KTK 과정을 가급적 병행하면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일단 제가 지금 합격을 막 한 상태여서
되게 감정적으로 이제 들떠 있습니다. KTK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팬심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KTK를 병행을 못했습니다. 그 회사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KTK를 해봤는데, 만약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KTK 과정을 병행을 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점 취득 과정에서 이렇게 숲보다는 나무를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모르면 사실 교수님들이 숲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좀 숲을 보여주면 좋은데, 뭐 제가 한림도 들어봤고 UDS에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유콘도 들어봤고 UDS에도 들어봤는데 그렇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을 가르쳐 주고 끝나고 나도 나무를 이제 공부하고 마치게 되는데, 숲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목차가 중요하고요. 전체 목차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들은 가장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제일 상위 목차로 올라오는 건데, 그것들이 일정한 이제 체계가 있죠. 뭐 우리가 그 톨츠를 얘기하면은 항상 그 김기태 변호사님이 뭐 톨츠 몇 가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 6가지가 중요합니다. 뭐 인텐셔널 톨츠, 네글리전스, 뭐 몇 가지 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제 그게 우리가 학점 강의 때는 들어가서 배우니까 전체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프레마이시스 라이브러티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뭐 저도 전공자니까 그 부분 딱 뭐 공부할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톨츠 중에서는 네글리전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프레마이시스 라이브러티는 네글리전스구나. 그러니까 전체 체계 속에서 공부를 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KTK 강의 과정에서 그거를 뭐 첫 번 들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KTK 과정은 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체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KTK 과정은 이제 들어보시는 분, 이미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체를 조금 단기간 내에 빨리 그 김기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김준웅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시험에 그 포커싱된 커리큘럼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점 과정들을 들으시면서 뭐 중간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고사 볼 때든 뭐 기말고사 볼 때든 KTK 그게 한 시간이 뭐 4시간에서 8시간이다. 뭐 조금 빨리 돌리면은 뭐 3시간에서 6시간이다. 그거를 들어보시면은 당연히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절반밖에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숲을 한번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그 유익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TK는 그 시험에 포커싱을 두기 때문에 중요한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사실 학점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다 가르쳐 주죠. 당연히 교수님들은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 줘야 되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미국 교수님들이 뭐 이거 시험에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KTK 과정은 그게 뭐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취득 과정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컨스티튜셔널 로가 대표적인 건데, 컨스티튜셔널 로가 정말 이슈도 많고 각각의 이슈도 정말 재밌습니다. 뭐 대통령의 권한, 미국은 특히 연방제니까 주지사 간에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제 KTK 과정을 들어보면 그런 건 안 나온다고 하세요. 그런 건 안 나오고, 뭐 1조는 이제 연방의회죠. 그다음에 수정법 1조,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뭐 4조, 그다음에 14조, 5조, 뭐 듀 프로세스, 뭐 이퀄 프로텍션 이런 것만 나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헌법은 정말 재미있는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시험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시험은 뭐 저희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 그 말씀 쓰셨던데, 일리노이파 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중요한 걸 알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미국 변호사를 뽑을 때는 중요한 이 미국 법에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 붙이는 시험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고, 결국은 헌법의 모든 걸 다 알아야지 변호사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헌법의 중요한 내용을 알면은 변호사를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점 취득 과정에서도 KTK를 병행하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서 공부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초 그 어떤 학점 과정을 공부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계속 제가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행히 이제 그거를 뒤늦게라도 깨닫고 시험 전에 이제 어떻게든 영어 단어 소화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고요. 이게 이제 중요성을 알려드린 이유가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틀리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변호사의 일이라는 게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이슈를 발견을 해서 그 이슈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건데 뭐 의뢰인을 대변할 때도 있고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 사실관계를 오해해버리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겠죠. 근데 그 사실관계가 영어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문제를 틀리게 돼요. MB는 그래 한 문제 뭐 틀렸다고 칩시다. ME는요 소문제 한 문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꼭 단어 암기가 어렵잖아요. 힘들고 잘 안 되고. 하지만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나중에 ME 소문제 한 문제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때 암기를 하고 당연히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또 암기를 하고 예,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제가 네이버 단어장을 써서 저는 열심히 단어를 외웠는데 이제 합격 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딩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이제 학점 취득 과정에 대한 말씀 드리는데 뭐 시험 준비 기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법무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 지금 한국 변호사분도 계실 겁니다. 그 변호사 일, 뭐 판사 일, 검사 일 마찬가지인데 이 법무 쪽 일은 엄청난 자료를,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시간은 많이 안 줘요. 많지 않은 시간 내에 다 읽고 팩트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딩이 그래서 괜히 이게 리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설계된 이유는 너가 변호사가 되면 그렇게 일을 해야 돼라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점 취득 과정 때는 특히 뭐 한림 과정, 육혼 과정은 읽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의미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읽는 것에 부담이 있으실 수 있지만 열심히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스킬이라는 걸 꼭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 기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는 중요한 게 그 학점 취득 기간에 이제 얼마나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개월 만에 하시기도 하고 또 뭐 길게는 저는 1년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2개월간 이제 시험 준비 기간 잡고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KTK 과정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림 그 졸업생 스터디를 하면서 그 매주 주말에 온라인으로 ME하고 MB하고 MPT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재고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수를 좀 충분히 풀었습니다. 제 그 시험 소감문 올리신 걸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MB는 저희가 이제 김준은 변호사님은 뭐 2,500문제 정도 얘기하시죠. 하지만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은 1,500문제 이상 풀면은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1,800문제 정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ME는 한 60문제 정도, MPT는 20문제 정도를 풀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은 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공부 시간이 쌓여야지 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을 재진 않았고, 뭐, 1년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결국은 이제 기출을 풀어본 거, MB를 풀어본 거, 그게 이제 공부량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KTK 과정에서 뭐, 봄 학기, 뭐, 가을 학기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기본 강의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텐시브에서는 또 단기로 이렇게 한번 촥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강의를 들었고 뭐 그렇게 한 3회 정도는 강의를 들은 거고 이제 로컬 과목, ME 로컬 과목은 김준우 변호사님 강의를 한 번 정도 들었고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첨삭 강의를 좀 가능한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문제 풀어본 걸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스터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스터디가 참 유용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스터디는 시간 재고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양보다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스터디가 그랬어요. 저희 스터디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0대, 50대. 그래서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획과 실행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계획을 짤 때는 막 이렇게 멋지게 계획을 짜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막 계획을 멋지게 짜는데 사실은 그 계획을 개인이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 일도 그러는데 개인이 하긴 힘든 일을 이제 모여서 하다 보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가 시간 제고 문제 푸는 스터디는 정말 혼자 할 때보다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스터디를 하실 때는요, 그 같이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같이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같이 합격하는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합격기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예. 구성원 모두 개인적 이익보다는 전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보했고 결국은 그것이 전체 구성원의 이익이 되었다. 이제 그분의 스터디에 대한 평가인데 저는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그냥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나 합격하는 어떤 툴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 그치면 그거는 그냥 개인이 할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하자, 같이 합격하자, 같이 잘 되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 내가 거기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도 합격하라고 해주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되게 동기부여가 돼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 공부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나의 의지만으로 하는 게 힘든데, 나 합격하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그 시너지가 되고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스터디가 그래서 이름을 전원 합격의 스터디라고 붙였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도움이 되니까 스터디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합격자를 배출하는 스터디를 목표로 꼭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초시 스터디였는데 초시는 서로 막 다 불안해해요. 이게 저도 시험을 봐왔으니까 이제 나는데 제시 분들은 이거는 되는 시험이고 뭐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초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 초시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랬고 같이 스터디하던 다른 초시 분들도 이게 진짜 될까? 뭐 한국 시험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 변호사 시험이니까 이게 진짜 써질까? 뭐 내가 룰을 외우지만 진짜 시험장에서 이게 내가 타이핑할 수 있나? 불안한데 이게 될까 정말? 의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시 분들을 영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공부가 좀 잘 되어 있어서 합격할 것 같다. 이런 초시분들도 좋고 이렇게 영입을 하셔서 합격자를 배출하면 이제 이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 또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 스터디에서. 그래서 내가 합격을 하면은 좋은 영향을 마치고 이제 공부를 그만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합격을 못하면 이제 그 스터디를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명이 스터디 하다가 뭐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합격하면 나머지가 또 그 다음 도전을 하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 맞구나 의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합격자 배출하는 스터디를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 몇 명 합격하고 이제 7월달 준비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주 동기부여가 되어 있죠. 같이 공부를 했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봤었고 뭐 사실 공부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다만 뭐 회사 일이든 뭐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되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무리 기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경우는 최종 마무리를 이제 한 달을 풀타임으로 해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12월? 12월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풀타임으로 들어갔고 그때가 12월인지 1월인지 이제 어느 때인가 김기태 변호사님 저에게 7월에 시험 보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껴진 게 그래 지금 나의 공부 수준이 아직은 2월 시험에
수준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 딱 그게 느껴지니까 7월 시험이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맞았고요. 실제로 한 달 마지막 마무리 들어갈 때 이제 회사에도 휴가를 냈으니까 꼭 합격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합격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마무리 한 달 동안 이제 그거가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약간 직장인 사례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풀타임으로 원래 하시는 분도 있고 저와 같은 직장인은 가급적 정말 가급적 어떻게든 회사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풀타임 마무리 기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세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 말씀이신데 시험은 기세다.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그 악몽을 꿨습니다. 이건 100% 시험에 떨어지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그 풀타임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 너무 그 끔찍했고 근데 이제 그때 김기태 변호사님 말씀이 떠올랐죠. 기세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세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 꿈을 해석을 막 해가지고 그 꿈의 마지막에 어쨌든 제가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대로는 나 억울하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꿈속에서 지지 않았어. 꿈도 지지 않았어. 나 아직 기세 꺾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입니다. 기세 등등하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또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시험 치르는 시간입니다. 시험 치르는 시간에 그냥 평이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MPT 2번 문제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번 MPT 2번 문제 이제 5월 30일 뭐 나오면 아시겠지만 MPT 2번 문제는 많이 쓸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어요.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MPT 첫 번에 한번 말리면 사실 그 다음에 힘들어지는데 또 역시 점심시간에 또 생각했나 기세다. 그래 나 대신 MPT 1번 잘 봤어. MPT 1번을 조금 잘 봤건 조금 많이 잘 본 걸로 생각했나. 그러니까 자기 최면이죠. 그래서 기세를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MB5 문제 풀이 때는 정말 이때는 이제 제가 그 소감문에 조금 자세하게 쓴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정말 그 힘들었어요. 제가 그 심지어는 그 시험장 밖에 우리 저 차량 보안 장치 걸려 있는데 누가 문 열면 삑삑거리잖아요. 그게 한 1분을 울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또 그래가지고 거의 제 기억에는 166번부터 180번은 한 12세 문제는 정말 거의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무너질 뻔 했는데 다행히 마지막 이제 180번부터 200번까지를 그래 여기서 내가 그럼 포기를 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그러면 짧은 문제 그냥 풀자. 짧은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그 지금 전혀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짧은 문제는 읽히겠지. 짧은 문제는 풀 수 있겠지. 짧은 문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끝까지 가서 풀면서 읽혀지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긴 문제도 풀었죠. 다 풀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시험 때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정신이 잃으면 이제 멘탈 나가면 떨어지는 거죠. 뭐 166번부터 200번까지 나가면 떨어지는 거죠. 뭐 근데 그때도 어쨌든 포기 않고 방법을 찾아서 기세를 이어가려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 어떤 합격의 요건, 기준 이걸로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목표 점수가 266점인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저 라이팅이 쉽지 않으니까 라이팅을 3.5점, MB를 뭐 75점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가라. 쉽게 말하면 라이팅을 뭐 4점 맞고 막 4.5점 맞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면 한국 분들은 객관식 잘하니까 그래도 75점은 할 수 있다. 또 더 잘하면 80점도 맞는다. 그래서 합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PT, ME는 사실은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가지고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점, 2점 맞지 않는다.
적어도 무조건 3점으로 막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MPT 1번, 2번도 말씀드렸잖아요. MPT 2번을 망쳤어요. 그럼 MPT 2번이 뭐 2점 나왔나? 근데 MPT 1번을 내가 그래도 한 4점 맞았을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그럼 3점 맞았네. 좋아, 그럼 최소 MPT 3점 맞았으니까 뭐 M이 좀 더 맞아서 3.5점을 맞든 뭐 3.25점을 맞든 그렇게 가자. 예, 그래서 라이팅 쪽은 잘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선방하려고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MB는 열심히 했죠. KTK에서도 실제로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래서 MB는 충분히 점수가 나왔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 특히 MB는 저 다음 분께서 또 아주 훌륭하게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그 합격기 읽어보면은 MB 쪽에 아주 문제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 설명을 또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E 쪽은 저처럼 라이팅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께는 이제 제가 소감문에 올린 그 김윤상 변호사님 조언이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3시간 동안 소문제 하면은 한 아이렉을 한 열 몇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이슈를 계속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실제 모의고사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진짜 딱 시험 때 한 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시험 전에 한 번도 모든 문제의 아이렉을 다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다음 분께서 합격 수기에다가 그 말씀 써주셨더라고요. 그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더 MB 점수가 나왔다 그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ME는 특히 그래서 이제 저는 시험 마치고도 2주 후부터 바로 7월 준비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또 써봐도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열 몇 번을 계속 아이렉 논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특히 저는 또 40대 중반이니까 뭐 체력적인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김윤상 변호사님이 조금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할까요?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라. 그래서 이슈 쓰고 문제대로 쓰고 룰에다가 내가 기억하는 룰 쓰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룰 팩트 이렇게 조합해서 쓰고 컨클루전에다가는 이제 문제가 던진 질문대로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쓰고 예. 그래서 좀 선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나머지 MB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라이팅에서 타이핑은 그 제가 카페에 올린 사이트에 이제 그 연습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주소를 올려드렸거든요. 저는 정말 거기서 타이핑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게 물리적으로 정말 그건 조건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뭐 점수가 안 되면 합격을 못 하듯이 타이핑 속도가 안 나면 절대적인 양을 못 쓰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핑 연습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그 저의 그 합격 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바로 질문을 받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내야 되는 부분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의지가 좀 필요하고 아까 그 같이 스터디했던 동료분의 예처럼 결국은 이제 주중에는 일 때문에 시간을 뭐 정말 간신히 내게 되는 것 같고요.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좀 도움이 되는 게 이제는 대면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가까운 분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을 바로 준비를 시작하면서 좀 가까운 사람들은 모여서 해보자고 했는데 확실히 잘 됩니다. 예. 일 끝나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원래는
뭐 3시간 앉아 있는데 1시간 공부하고 이러는 건데 정말 한 3시간 앉아 있으면 2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끼리는 뭐 어디든지 모여서 카페든 어디든지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도 아까 앞에 합격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스터디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참 부러운 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MPT 같이 이렇게 서로 돌려본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이제 다들 연배들이 있으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막 지적받고 이런 걸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건 안 했는데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B는 그 방식도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토론 문제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다 할 필요는 좀 없고, 스터디 하시다 보면 이제 MB 문제 같이 푸시게 되는데,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3년도 1월까지 스터디를 했거든요. 마지막 한 달은 각자 공부를 좀 하거나 모의고사를 받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말에 뭐 토요일 날 한 서너 시간, 뭐 일요일 날 2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주 ME하고 MPT, 뭐 아니면 뭐, 상반기에는 이제 MB 이런 걸 소화하려면은 좀 주말에 적어도 서너 시간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진짜 풀게 되거든요. 예, 뭐 MPT도 저는 이제 물론 마무리 기간에 좀 더 제가 따로 쓰긴 했지만 20개 썼으면 진짜 많이 써본 것 같습니다. 예,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양을 이제 한 거니까 특히 이제 KTK 스터디의 장점은 조금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수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 변호사님이 이렇게 짜주시는 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KTK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터디 수준이 당연히 다르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양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맞춰지거든요. 그게 뭐 엄청 막 서로 능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못 맞춘다? 근데 그 다음 시험 차수에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룰을 팍 치면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느냐? 전 앞에 합격자분은 좀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라이팅 점수를 보니까 주요 룰들은 아마 탁 치면 나오는 정도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세이의 주요 룰은 마지막 진짜 기간에는 탁 치면 어느 정도 나오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실제로 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마무리 기간에 한 번에 외워지느냐? 저는 그래서 조금 공부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ME 문제를 조금 더 일찍 공부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ME 문제들은 뒤에 포인트 시트,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답안까지 읽어보면은 참 케이스가 나오면서 이슈와 룰이 나오니까 정말 그 룰에 대해서 더 이해를 아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룰도 그때그때씩 좀 한번 외워보면은, 여기서 외운다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기준이. 이제 룰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타이핑을 한번 하면은 뭐 처음에는 뭐 한 3단어 가다가 막힙니다. 안 이어지니까. 그럼 다시 보고 더 외우면은 이제 6단어. 다시 보면 뭐 9단어. 이렇게 하면은 한 5, 6번 가다 보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써지고, 물론 뭐 당연히 또 까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물론 뭐 서너 번을 할 수 있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결국은 한두 번이고 마무리 기간에 뭐 3번까지 가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써지더라고요. 제가 혹시 올린 소감문 읽어보신 분은 그 표현을 보셨을 수 있는데, 정말 써질까? 외우긴 외우는데 정말 시험장에 써질까? 근데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도 프리퀀시 차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꼭 구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한 달에 이 모의고사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KTK를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들에서 모의고사를 시간대고 예, 모의고사는 이제 새로운 문제로 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KTK 문제나 NCB 기출을 워낙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그때는 심리가 그래도 내가 좀 시험에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원 다. 그래서 조금 새 문제를 풀어보자 했고, 그러면 확실히 예를 들면 저희 스터디는 이제 PMBR에 있던 그 뭐 100문제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점수는 그러니까 떨어지게 나옵니다. 문제 유형도 새롭고 룰도 완전히 막 새 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 그 이번에 수기가 올리신 분 한 분이 뭐 평소 NCB 문제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유형 문제 풀었던 거에 중간 정도가 내 점수인 것 같더라고 하는데,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아까 앞에 합격자분도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좀 스타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질문. 평일이랑 주말에 공부 시간 어떻게 확보해서 하시는지 주변에 스타디언분들 얼마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말은 풀타임으로 했습니다. 아까 한 1년 1개월 하고 뭐 마무리는 풀타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1년 1개월은 이제 주말은 풀타임을 했고, 이제 다행히 이제 아까 애들이 중2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래도 아내도 배려를 해줬고, 그래서 정말 그냥 주말은 온종일 공부만 할 수 있었고요. 주말은 풀타임을 했고, 평일은 평균 내면 하루에 1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3시간도 했는데 뭐 어떤 날은 일 끝나면 완전히 그냥 뻗으니까 뭐 아니면 야근하거나 못하고, 그러니까 뭐 평일은 그냥 하루 1시간. 저는 사실은 평일에 막 아침 시간 내고 할 수 있는 의지는 좀 부족했고요. 게다가 이제 집과 직장이 멀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됐고, 회사 일이 야근이 없이 빨리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그게 뭐 매 요일 다 못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할 때 뭐 주중에는 그냥 하루 1시간 평균 뭐 1시간 2시간 뭐 대신 주말에 풀타임 하면서 그렇게 이제 ME, MPT 많이 풀고 MB 많이 풀고 그걸로 꾸준히 이제, 그리고 이제 대신 맞다. 저는 KTK 실강은 꼭 들었습니다. 예. KTK 실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도 그래서 KTK 오면 졸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제가 얼굴 아는 분들인데 졸리죠. 졸리지만 듣고 있으면 정리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고, 사실 그거 안 하면 공부를 못 하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하고. 그래서 KTK 시간 와서 꼭 들었는데 그게 쌓여서 마지막 한 달에 어떤 그런 걸 한 번에 확 집중하면서 합격 점수가 딱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풀타임이랑 어느 정도 시간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뭐 이제 아무 일 안 하니까 뭐 아침에 뭐 8시? 뭐 밤 10시? 아니면 아침 9시? 뭐 밤 11시?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예. 하기 가서 시험 과정하고 어떤 교차점이나 그 이전에 하기 과정을 다 하고 시험 과정 준비를 하시는지 그런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위 과정과 시험 과정을 좀 잘 연결하는 그런 부분 네, 말씀이시죠? 하기 과정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 또 시험 과정 같이 준비하는 거와 아니면 그 기간 내에서 과정 속에서 하는지 조금씩. 여유가 있다면은 이제 학위 과정 때 공부를 조금 쌓고 시험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든 생각은. 다만 조금 사정이 그렇지 않고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학위 과정 하면서 이제 그거는 조금 김기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학위 과정 하면서 저는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1번 옵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빨리.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께는 예. 그렇죠.
아, 저의 경험이요. 저는 이게 학위를 해서 학점을 따야 이제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위 과정 때는 도저히 그냥 딱 학점 따는 정도 공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예를 들면 그런 상태에서 22년도 7월 시험을 만약에 제가 목표로 했다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위 과정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면 6개월 만에 과연 할 수 있나. MB 점수도 쌓아야 되고 ME, MPT도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평일 뭐 2시간 하고 주말에 풀타임으로 했을 때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마지막 한 달은 뭐 휴가 써서 그러면 풀타임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학위 과정 때는 나름 그래도 수업은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숲과 나무를 같이 공부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KTK 과정을 들으면서도 계속 헷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콘트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콘트랙에서 뭐 계약의 성립 부분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슈는 포메이션 이슈야. 이건 구분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브리치 쪽이야, 뭐 데미지야, 아니면은 계약의 조건 쪽이야, 뭐 계속 헷갈려요. 그게 이제 상반기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넘어오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강의 들으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그게 정리가 됐고, 그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달에 확 ME 막 룰 암기하면서 이게 탁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6개월에 단축해서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MB 일곱 과목을 동시에 하루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면 저거 까먹고 막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김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여기 두고서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팁도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이라면 혹시 안 까먹고 전에 공부했던 걸 아까부터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까먹고 다시 복귀하고 까먹고 다시 복귀했던 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됐으면은 아마 6개월 내에 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있게 됐던 것 같고, 그거는 조금 뭐 다른 노하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귀하실 때 오답으로 계속 좀 복귀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이론 강의 좀 빠르게 다시 들으시는 편인가요? 결국 이제 저의 경우는 그 과정이 약간 마무리 기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 외 시간에 수업을 듣고 MB 룰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잊었던 룰을 다시 복귀하고, 주말에는 이제 MPT나 ME를 쓰면서 그 과목을 공부하고 또 잊었던 룰은 다시 복귀를 하고, 이제 이거를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돌려갔던 거고요. 그게 막 쌓여 있었다? 뭐 이런 게 좀 없는 거고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한 달에 마무리를 할 때 한꺼번에 이제 싹 쌓이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었고 문제를 탁탁탁 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의 경우는 거기서 이제 결국 복귀할 수 있었던, 만약에 저의 노하우를 지금 떠올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숲과 나무, 이제 김윤상 변호사님이 NCB 목차를 두고 쭉 목차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슈들을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지역적으로는, 이제 저는 전공자니까 사실 지역적인 룰은 되게 잘 알거든요. 이해도 빠르고 이제. 근데 결국은 문제풀이 할 때 틀리는 이유는 룰 간에 헷갈리고, 그 룰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룰 간에 헷갈리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NCB 목차를 가지고 룰을 그 목차 속에 넣을 수 있었을 때, 이 이슈는 여기의 이슈고 이 이슈는 여기의 이슈야. 근데 그거를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이번에 김윤상 이사님이 올리신 글 중에
구조화라는 얘기가 있죠. 구조화와 반복. 그러니까 구조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반복을 못 했잖아요. 공부하시는 과정 말씀드렸듯이 반복을 해야 이게 자꾸 남는데 근데 걔 여건이 그건 못 했고 그냥 계속 돌려갔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구조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쭉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머리에 남으면서 시험장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다가 쳤는데 예, 예. 그 컴퓨터 시험 볼 때 그 기종을 뭘로 하셨어요? 아, 노트북으로 저 요거 예. 이게 저 삼성 거 살 때 몇 써야 될지 몰랐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그 카페에도 글 보면은 네. 선호도가 좀 개인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삼성 거 쓴 이유는 저는 이게 제 회사 노트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익숙